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아주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역 인근에 있는 땅이고 그 땅에 그 연결 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 울산 KTX 인근 땅 부동산 투기 의혹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 김기현 의원이 판사 마치고 변호사 하던 시절에 이 네.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고 매입 과정에 대해서 초반부터는 설명을 잘 안 하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기자회견에서 2억여 원을 주고 샀다라는 점을 처음으로 공개를 네.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정치인이 됐고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울산 KTX역이 없을 때였습니다. 1998년도에 샀다고 했죠. 이 당시에 그런데 이제 울산시 관련된 이 고문을 변호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울산시 고문 변호사. 그 안에서 여기 생길 걸 알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네. 뭐 김기현 의원의 대답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지 울산시가 하는 게 아니라서 난 몰랐다라는 대답이었고 그래서 산 위치가 그랬던 것이 첫 번째 의혹이고요. 두 번째는 KTX 역에서 나와서 이제 도로가 연결이 되는데 네. 원래는 KTX 역에서 정남쪽으로 쭉 내려가는 도로가 있으면서 꺾이는 형태로 만들어졌던 도로가 네. 김기현 의원 있는 땅을 지나가도록 동쪽으로 했다가 남쪽으로 꺾이는 식으로 바뀌어서 땅을 슬쩍 스쳐 지나가는데 네, 설계가 바뀌었다 중간에. 네. 그래서 맹지였던 김기현 의원의 땅이 이것 때문에 떼돈을 벌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그 뒤로 여러 차례 네. 여러 그 정당에서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오르지 않았고 번 게 없다라고 김기현 의원 말씀을 하고 계시면 사실 네. 논란이 이 정도 되면 팔아치우면 그만이거든요. 네, 근데 팔 생각은 전혀 없어 예를 들어서 보이더라고요. 지금 2억에 샀는데 지금 한 30억 정도에 판다. 네. 25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차익 등을 고려하면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있을 텐데 네. 이 일단 가격을 알 수가 없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팔고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도로 노선을 당시에 울산 시장이었던 네. 그 힘을 이용해서 튼 것 아니냐. 뭐 근데 거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박맹우 의원과 시장을 또 바꿔가는 과정. 네. 실질적으로 최종 결정은 송철호 시장이 하면서 이 과정들을 다 놓고 보면 김기현 의원은 나는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아직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 단계라서 이게 땅 밑으로 터널을 해서 지나갈지 네. 아니면 김기현 의원의 땅을 지나가는 능성이로 위로 도로를 낼지에 대해서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엔 경제성을 먼저 보기 때문에 터널로 파고 갈 가능성이 높다. 네. 여기까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오늘 당장 김기현 의원이 이 땅을 팔아서 수익을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인은 억울해하고 있고 네. 장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뭐 얼마에 샀고 지금은 얼마다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2억 원에 샀고 그다음에 지금 한 5, 6배 정도 올랐을 것 같다. 뭐 요 정도로 설명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의혹이 어쨌든 처음에 그 의혹 제기만 했을 때만 해도 그냥 그러고 말겠지 했는데 이게 계속 지금 나머지 세 후보 천하람 후보, 그다음에 황교안 후보가 맨 처음에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천하람 후보까지 계속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작용을 할까요?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계속 문제가 되겠죠. 민주당이 뭐 TF팀 만들었잖아요. 네. 진상 규명할 거야. 네. 그럼 뻔하잖아요. 가서 울산 땅 가가지고 기자회견 하고 울산시청 가가지고 자료 내놓으라고 그러고 아, 뭐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김기현 후보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어떠한 뭐 명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정치적인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네. 국민들 되게 분노하는 지점이 몇 개 있잖아요. 병역 비리, 네. 자녀 입시 비리, 부동산 네. 투기. 특히 그러니까. 부동산은요. 이게 돈 문제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돈을 많이 벌었네? 그걸로 이제 아무런 문제 없는 땅이라도 네. 그걸로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 네. 이게 그래서- 보니까 민주당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 1,800배 시세 차익이 난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5, 6배 정도 얘기했으면 2억에 샀으면 5, 6배라고 하더라도 한 10억은 어쨌든 넘는다는 얘긴데 아니 오늘 얘기한 거로 보면은 뭐 KCC 뭐 그 사택 아파트 네. 20만 원에 팔렸다. 그러면은 10만 원 정도 이하로 우리가 반값이다. 뭐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 보면 네. 평당 한 10만 원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10만 원? 네. 아. 근데 살 때 3,000원 정도였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평당? 하는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세 차익이 있긴 할 팔게 것이지만 되면? 네. 지금 당장 팔지 않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 맹주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하거나 시장을 하면서 그 지역을 장악한 또 다른 사례가 이제 여수에 있어요. 네. 뭐 이미 은퇴하신 분이니까 제가 성함까지는 거론 안 하겠는데 그분도 시장도 하고 그 지역에 다선 의원을 했는데 이런 경우 그 동네 자기 땅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많이 갖고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소소하게 도로 놓거나 뭐 이런저런 도시계획 변경 또 국고 지원을 받게 되잖아요. 국토교통부나 국토교통위원회나 또 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뭐 네. 항을 만들고 다리를 놓고 이러는 과정에서 자기 땅이다. 적절하게 땅을 끼워 넣어서 거기서 보상받거나 땅값이 오르게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동원되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의원은 사실 울산 KTX 문제를 볼 건 아니라고 보고 저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분이 지금까지 쭉 망라해서 부동산 매입해왔던 과정들이랑 그게 도시에서 어떻게 변천하게 됐는지 과정을 울산을 잘 아는 분이 좀 차분하게 놓고 보면 네. 상당히 재밌는 결과들을 만들어내긴 할 텐데 너무 이 문제에 집중해서 보는 건 저는 그냥 몇 사람에게 맡기고 향토사학자 포함해서 몇 사람에게 맡기고 민주당이 이거 뭐 전력을 쏟을 일도 아니고 게다가 지금 국민의끼리 열심히 하고 계신데 굳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근데 이게 과연 당대표가 된 뒤에도 사실은 이게 계속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게 장 소장님의 분석이고 또 다른 후보들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런 것들이 당원들한테 먹힐 것이냐. 결국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안 먹혀요. 그러면은 전당대회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안 바뀌죠. 왜냐하면 당원들은 일단 김기현 후보를 지지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고 갈등과 분란 없이 네.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네. 뒷받침해주는 당대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아무 말도 안 하는. 근데 그러한 목적이라면 다른 사람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네. 그래서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아마 당원들은 오히려 더 결집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오히려. 네. 네. 이 정말 황교안, 이 안철수, 이 나쁜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흔들려고 김기현 의원 공격한다. 네. 그런 식의 아마 마타도 같은 비슷한 홍보 내용을 오히려 홍보 효과. 많이 네.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실제로 뭐 비슷하게 보세요. 당원들한테는 어떤 영향력? 이게 선수들끼리는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김기현의 압승이 좋은지 네. 아니면 혼전이 좋은지 네. 이런 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입장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대통령이 지목한 당대표가 1차에서 막 당선되고 우르르 가는 모양은 이건 정당 민주주의 파괴다라고 우리가 바깥에서 주장할 수는 있는데 네. 내년 총선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무엇이냐 그러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 맘대로 공천을 휘두르게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폭망할 수 있으니. 예, 그렇게 되면 김기현 의원이 아슬아슬하게 당선되는 게 좋은지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게 좋은지를 놓고 네.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여튼 민주당이 울산 KTX 문제를 세게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국민의힘은 결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논란을 빨리 종식 지으려면 1차에 김기현으로 몰아줘서 끝내고 빨리 네. 다음 페이스로 넘어가서 이재명을 때리러 가야 된다고 자기들끼리 뭉칠 것이기 때문에 판단해봐야죠. 그러면 민주당에서 TF를 맞는 게 오히려 결선 투표 없이 김기현 후보가 1차 투표에서 딱 당선이 되는 것으로 하는 일종의 그러려고 한 건 아니고. 네. 그렇게 될 트리거가 것 같아요. 될 수 근데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당원들의 흐름은 그렇게 가게 되고 네. 정당 입장에서는 당대표 후보자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의 이런 문제를 알았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는 사실 있는 거니까요. 이걸 네. 말릴 수 없는 측면이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울산 경남 지역의 민주당 쪽의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네. 이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 이런 작업들이 같이 포함돼서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김기현 후보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자꾸 법적 조치 운운하잖아요. 엄청 얘기하고 있죠, 지금. 저도 이제 뭐 협박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협박이라는 표현하면 또 문제 있어요? 저쪽에서 협박 아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한테까지는 그렇게 얘기 못 할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막 의견을 제시해 오고 그런 거 보면 네. 이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상당히 꺼려하는 거는 같아요. 네. 그런데 본인이 이제 당대표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치적인, 도덕적인 검증은 당연히 들어가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자신이 네. 명백하고 깔끔하게 해명을 했으면 네. 이 논란이 계속 유지가 안 됐을 텐데 네. 처음에 자꾸 말이 좀 달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본인 입으로는 절대 해명을 하지 않았어요. 이 당대표 선거 왔을 때. 그래서 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 차원에서는 설명 자료를 냈지만 뭐 토론에 나갔을 때 막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김기현 후보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수세적으로 보이지? 라고 생각을 했고 어제 저희가 한겨레 인터뷰를 했거든요. 김기현 후보. 그래서 왜 기자회견 안 하세요? 너무 수세적으로 보이니까 기자회견을 자신 있으면 하셔야죠. 라고 얘기했더니 오늘 이제 마침 기자회견을 한겨레 때문에 했군요. 아, 우리 때문에 했지. 네, 저희가 충고를 해드려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법적 우는 조치하겠다는 얘기 좀 그만하시고 네. 당연히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하나의 단계. 근데 2018년에 네. MBC가 이 해당 보도를 했어요. 의혹에 네. 대해서 보도를 해서 그때도 김기현 의원이 소송 걸었습니다. 네. 예, 깨끗하게 졌죠. 패소를 했죠. 예, 싹 망했죠. 그게 오늘 그래서 황교안 후보 쪽에서 그때 패소한 판결문을 또 이제 딱 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판결문을 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패소하셨습니다. 여튼 최근에 이와 관련된 문제 제기했던 여러 언론사를 족족이 다 걸었는데 족족이 다 지금 본인이 깨졌기 때문에 의혹 제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런 불편함 없이 하셔도 됩니다. 예. 근데 귀찮잖아요. 그냥 또 고소하면은 네. 괜히 왔다 법원 왔다 갔다. 갔다 해야 되고 네. 변호사 사야 되고 네. 한 2, 3년 골치 아프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이제 왔다 갔다고 하고 네. 또 이제 장윤선 기자라고 이 오마이뉴스. 분야에서 상당히 네. 집중적으로 좀 파고 있는 기자가 오늘 갔어요. 네. 아주 여러 가지 또 얘기도 많이 듣고 왔을 것이다. 네. 내일 아마 또 막 풀어볼 거예요, 아마. 기대가 되네요. 근데 어쨌든 오늘 전격적으로 원래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40분 동안 PT로 설명을 했는데 다들 이제 보셨을 텐데 네. 그걸로 해명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해명이 됐어요. 왜냐면은 네. 투기하려고 했으면은 과연 그런 맹지를 샀을까? 네. 험한 그 땅을 왜 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거기에 솔직히 뭐 그 당시 KTX가 뭐 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고, 그 인근 도로를 낼 거라는 생각도 안 했을 거고, 투기 네. 목적으로는 안 샀을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구입 과정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도덕적으로. 지인한테 그러니까 건설업을 하던 지인이 IMF 때문에 망해서 현금이 필요하니 내 땅 좀 사주시오 해가지고 본인이 친구 도와줄 겸 밤나무 많으니까 나중에 소일거리 할 겸 뭐 선산으로 쓸 겸 겸사겸사 샀다는 게 그게 이제 본인의 네. 해명인데 네, 아마 해명이죠. 내일 장윤선 기자가 그게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얘기할 그래요? 거예요 아마. 네. 그러면 또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해명한 게 말이- 거짓말이 된 거니까. 말이 바뀌고 거짓말하고 네. 도덕적으로 그런 형식으로 산 게 맞냐? 라는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만약 네. 장윤선 기자가 취재해온 것이 맞다면. 그거 내일 한번 뭔지 지켜보시죠.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 알고 있죠. 아, 저한테 얘기해줬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먼저 얘기하기 전에 여기서 발설할 순 없다. 마켓 한의의 전 제품은 회원에게 무료 배송입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구입 과정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도덕적으로. 지인한테 그러니까 건설업을 하던 지인이 IMF 때문에 망해서 현금이 필요하니 내 땅 좀 사주시오 해가지고 본인이 친구 도와줄 겸 밤나무 많으니까 나중에 소일거리 할 겸 뭐 선산으로 쓸 겸 겸사겸사 샀다는 게 그게 이제 본인의 네. 해명인데 네, 아마 내일 장윤선 기자가 그게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얘기할 그래요? 거예요 아마. 네. 그러면 또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해명한 게 말이- 거짓말이 된 거니까. 말이 바뀌고 거짓말하고 네. 도덕적으로 그런 형식으로 산 게 맞냐? 라는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만약 네. 장윤선 기자가 취재해온 것이 맞다면. 그거 내일 한번 뭔지 지켜보시죠.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 알고 있죠. 저한테 얘기해줬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먼저 얘기하기 전에 여기서 발설할 순 없다. 나 고소한다 그러면 어떡해. 그렇지. 사실 장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네. 그걸 들은 장 소장님이 네. 얘기를 하면 그래도 좀 약간 어긋나긴 하겠네요. 상도이에. 장윤선 기자가 내일 아마 몇 군데 방송 출연하니까 네. 얘기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PT 듣고 어느 정도 그래도 의혹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 전 대표님 시작부터 산 이유를 설명 못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해명이 안 됐다. 산 이유가 있다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밤 주우려고 땅을 사는 게 그게 친구가 어려우니까 IMF 때문에 다른 망해서. 이유가 친구가 어려우면 땅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주죠.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그 어려운 땅을 넘겨받아서 무슨 어디다 쓰려고. 그리고 이 엔젤 투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100원 넣어갖고 네. 1000배 불리는 10만 원을 불리는 걸 할 때 네. 엔젤 투자의 기본은 여러 군데 하는 겁니다.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김기현 의원이 살면서 평생에 너도 밤나무 캐려고 이 밤나무 땅 딱 하나만 샀으면 김기현 의원의 해명이 맞겠지만 네.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그간에 김기현 의원이 어떤 땅을 사고 어떻게 팔아왔는가의 과정에 대해서 저는 지금 모릅니다만 이건 추측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건데 네. 예, 일가 친척까지 해서 친척까지는 가지 말고 하여튼
직계 가족 특히 부양 의무가 없는 이 생계를 별도로 하는 자식들까지의 땅 구매 과정들을 언론에서 취재해 보면 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땅을 샀고 어디에 팔렸는지 과정들을 보면 나온다. 이분이 특이에 능한 분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 땅을 샀던 것이 대여섯 군데 사서 한두 군데가 터지면 되는 거지. 네. 대여섯 군데가 다 터지게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울산역을 생각했다고 하면 네. 자 울산역 예정지가 어디야라고 하면 지도 대고 그림 다 그려져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럼 그 주변에 적절한 곳에 사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땅 구입 이력을 네.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렇군요. 좀 저강도로 네. 천천히 해도 된다. 예, 여름에 땀 날 때 가서 산 이렇게 봐도요. 총선 내년이잖아요. 뭐 급할 일이 있다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겠네요, 진짜. 네. 다음에 김기현 후보는 오늘 이제 할 때 100% 자기 땅은 산이기 때문에 자기 땅으로 지나가는 도로는 다 터널이다. 그리고 터널은 이게 뭐 개발도 안 보상이 되고 안 그 된다. 주변에 보상도 안 되고 개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왜 자기 땅에 터널을 뚫으라고 그렇게 압력을 가했겠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들은 뭐 그 얘기도 뭐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얘기는 또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아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터널이 보상이 안 된다는 것도 네. 그게 좀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그 땅하고 네. 지하 50m가 넘어서면 네. 그거는 보상을 안 해준대. 네. 근데 그 어느 정도 몇 메타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건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KTX나 다른 도로 같은 경우도 지하로 딱 들어갈 때 50m 이하로 파고 들어가는 이유가 네.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보상해준다고. 근데 뭐 어제 저희 한겨레 인터뷰할 때는 자기 땅은 하나도 보상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실제로 보상을 받는지 못 받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사실 이 논란이 일파만파 지금 퍼지고 있는데 이 논란을 처음 제기한 분이 바로 황교안 후보입니다. 황교안 후보가 첫 번째 토론회에서 전격적으로 이거를 딱 내세우면서 사퇴하십시오 이러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후보랑 나중에 연대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됐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거라고는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거의 지금 갈라질 대로 갈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황교안 후보의 표가 김기현 의원한테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1차 때는 안 갈 거예요. 황교안 대표 지지층이 상당히 묘해요. 그러니까 강신업 네. 변호사, 신혜식 신혜한수 대표, 네. 정광훈 목사 네. 이쪽 세력이 지금 황교안 후보를 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김기현 국민의힘 지도부에 뒤통수 당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두풀 당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는 김기현은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유튜브에서도 막 비판을 엄청 하겠네요. 엄청 비판하고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그 표는 안 갈 것 같고 네. 뭐 2차 경선 만약 결선 가면은 뭐 김기현 후보를 밀을 수도 있고 아니면 투표를 안 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일단은 되게 적개심이 크다. 그다. 그래서 이제 네. 황교안 대표가 지난주 월요일날 막 사퇴하세요 하고 나서 네. 김기현 후보 쪽은 완전히 미치고 환장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럴 것 어떻게 같아요. 저렇게 나올 수가 있냐. 참. 네. 처음 보는 초식, 전혀 예상하지 않던 초식이라서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완전 멘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까지도 대책이 없구나, 전혀. 저런 모습 보이니까 황교안 대표도 끝까지 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황교안 후보 표가 갈 수 있을까요? 황교안 후보와 그 지지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표는 뭉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재원 의원이 지나가면 쳐다보면서 저거 대류가주다 이렇게 말해요 요즘. 뭐요? 대류가주다. 대류가족? 예. 변호사? 김재원 의원이 대륙아주의 변호사였는데 아. 여기가 중국 관련돼서 뭐 이런저런 게 또 아, 그래요?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부정선과 다 연결되어 있는 구도 안에서 바라보는 이 신앙 공동체가 있는 상태라서 지금 황교안 의원이 쓰고 있는 초식은 우리 무시하지 마라. 우리 10%다. 네. 예를 들어 우리 12%다. 네. 우리 15%다. 이번 1차에서 보수 내에서 강경한 뭐 그걸 태극기라고 부르든 유튜버 시청자라고 부르든 뭐 부정선거 그룹이라고 부르든 황교안 대표가 그 안에서 이 10%를 장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네. 불과 한 달 전만으로 가보세요. 4등 안에 들겠지만 5%가 안 된 후보다라고 우리가 다 폄하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10%로 지분이 올라오면 다음번 총선에서요. 이거 무시 못합니다. 동네에서 경선하는데 황교안이 가서 손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당원들 표 10%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의원들이 설설 기지 않을 수가 없고 네. 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도 이 극우적인 인사들과 황교안 대표 주변의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공천을 해주지 않을 수 없다고요. 네. 뭐 300석 중에 10%면 30명을 황교안에게 주지는 않겠지만 네. 여튼 그게 이런 데서 많아 지분을 보이네요. 차지하려면 네. 지금 말뚝 딱 받고 무조건 공격하는 스탠스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런다고 해서 김기현 의원이 패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2차 투표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저는 오다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김기현 후보의 목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어서 이기는 것인데 만약에 황교안 후보 때문에 1차에서 50%를 넘지 못하고 그래서 2차에 갔는데 만약에 되치기를 당한다? 그런 경우에 황교안 후보가 약간 구속이지 뭐. 황교안은 구속이야. 황교안 후보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뭔가의 아주 호된 그 질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근데 되치기를 당한다는 건 안철수 후보가 이긴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럴 수 있죠. 뭐 그게 천하람 후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또 가장 중요한 게 그럼 과연 결선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 지지율로 보면은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월등하게 높은데 근데 여론조사를 추이를 자세하게 보면 그렇다고 50%를 넘진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근데 당원 투표는 넘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쪽에서 안정적으로 자신들은 1차 경선에서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말이 좀 이해가 되는 게 네. 만약에 안 된 것 같다. 만약 결선감이 위험해진다 그러면은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대통령실과 네. 윤핵관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뭔가 또 작업을 할 텐데 최근에 없어졌어. 안 보이잖아.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산이 끝난 것 같아요. 이대로 가서 네. 큰 논란만 없으면 우리가 1차에서 먹을 수가 있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제 그렇게 간다라는 네. 계산이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변수 없이 아직까지도 1차 경선에서 김기현 후보가 50% 넘어서 당선되지 않을까 1차. 싶어요. 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재밌는 게 오늘 권성동 의원이 강릉에서 등장해서 나는 중립 선언을 또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나 마음으로 지지하는 네, 사람은 그 바쁠 때 강릉까지 가족여행까지 쫓아가서 나경원 의원 설득하던 김기현 후보가 아무런 걸 하지 않아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네. 그럼 그거를 너 없이도 50 넘을 수 있어라는 자신감의 표현인 건지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아도 권성동 의원은 실제로 김기현 의원을 안 돕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김기현 후보는 권성동 의원한테 러브콜을 되게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뭐 엊그제도 무슨 권성동 의원이 하는 무슨 행사에 가서 얼굴을 비췄고 또 오늘도 계속 백브리핑에서 우리 같이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좀 더 극적으로 가서 매달려야 되는데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상태로 봐서는 네. 근데 권성동 의원 제가 알기로는 당원 조직으로 따지면 조직률로 가장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네. 저 대주주를 놔두고도 저게 50을 넘을 수 있나? 사실 이번엔 처음 하는 투표고 여론조사하고에 어느 정도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분위기로 보면 1차에서 넘길 생각이긴 한가 보구나라고 바라보는 정도. 네. 천하람 후보가 얼마나 많은 투표 안 할 당원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투표를 시킬 건지 네. 뭐 이런 것들이 변수가 좀 있어 보입니다.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